들어가겠습니다. 1시에 끝나도록 할게요. 네, 1시 끝나는데, 제가 이제 약간 흥분하면 좀 1시간 좀 넘어요. 그죠? 약간 흥분했는데, 하여튼 수용급이 좀 어렵죠. 그죠? 어려워서. 이런 거예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탄력성.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같지만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찔러보는 거예요. 가격을 찔러보고, 소독 찌르면, 그다음에 양의 변화. 그러니까 탄력성은 항상 양의 변화를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양의 변화. 자, 생각해보세요. 서 있으면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가파르면 조금밖에 안 변하죠. 완만하면 많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좀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가셔서 39페이지로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제가 이제 문제를 낸 게, 자, 분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분수. 그래서 아까 분수는 엄마가 아이를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가 분모고 위에가 뭐였어요? 분자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에 대한 그 다음에 분자에 대한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정확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미리 여러분한테 가겠지만, 자, 따라서 가격에 대한, 항상 여기에 대안을 집어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다 대안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가 반응인데, 항상 가격이 내려가요. 뭐가 내려간다? 가격.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약자로 볼게요. 자, 밑에가 아까 가격 변화율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게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그럼 내가 아까 분모에 대한 분자였잖아요. 그럼 수요량에 대한 가격이에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에요? 가격에 대한 수요량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프린트에 4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4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4번. 틀렸죠? 뭐의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학교론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분모에 대한 분자, 분모에 대한 분자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지금 4번처럼 이렇게 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뜨거든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뭐를 보셔야 돼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으로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 문제를 해보겠는데, 자, 밑에 이제 계산 문제를 가는데 좀 약자를 쓸게요. 제가 항상, 자, 수요 가격 이렇게 하면, 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내려가겠어요? 수요가 내려가요?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이 내려가죠. 그런가요? 그래서 항상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이 올라가죠. 이렇게 놓고 계산 방식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가수. 이렇게 가수. 자, 그러면 우리 39페이지 가시면은 연습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가격이 몇 퍼센트죠? 가격이 10%죠? 10%가 상승했다고 이렇게 놓으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양이 몇 퍼센트가 감소했어요? 그럼 양이 20%죠? 그런가요? 자, 아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죠? 절대값을 씌워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돼요? 플러스 2가 돼요? 플러스 2가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반드시 맞히셔야 돼요. 맞히시는데, 자, 시험 문제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그럼 41페이지 가시면은, 41페이지 저자가 해놓으신 게, 거기 중간에 보시면 절대 공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수요량. 수요량은 뭐하고 뭐를 곱하는 거예요? 가격하고 가격 탄력성을 곱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약간 문제를 좀 바꿔본다면은, 자, 일단은 4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42페이지 가시면은, 42페이지 가시면 4번, 5번, 6번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묶어보세요. 4번, 5번, 6번. 그럼 똑같아요, 지금.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4번, 5번, 6번.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10%. 양이 몇 퍼센트가 감소했어요? 5%. 그럼 어떻게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근데 아까 제가 절대값을 꼭 씌우라 그랬죠? 그러면 0.5가 되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해 간다고 하세요. 근데 5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 탄력성이 몇 점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보세요. 5번에 0.5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수요량이 몇 퍼센트가 증가됐다고 되어 있어요. 10% 증가됐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아까 이건 어떻죠? 이건 어떻게 했어요? 따라서 민나. 그럼 10을 0.5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20%인데 중요한 것은 얘가 반대니까 따라서 20% 하락. 20% 하락이 정답이 되겠죠. 분위기는 안 좋다는 거죠. 자, 가격 탄력성 0.5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수요량은 위에 올라간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밑에를 구한다는 거 아시죠? 자, 따라서 밑은 나눈다.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주의하실 게 20%가 증가로 가셔야 돼요? 감소로 가셔야 돼요? 반대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대답해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6번 있나요? 6번. 6번 찾으셨어요? 탄력성이 몇 점 몇이에요? 0.5죠.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10% 상승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상승하면 양이 줄겠죠? 그러면 요거 곱하면 되잖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5%. 근데 5%가 증가했어요? 5%가 감소했어요? 감소한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문제랑 4, 5번, 6번을 같이 풀으셔야지만 가격 들어서는 여기 위주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저를 보세요. 자, 이거 하나 갖고만 얘기할게요. 들어갑니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0.5와 10을 곱하면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몇 퍼센트가 나왔죠? 5%가 나왔죠. 근데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 왜? 얘가 상승했으니까. 같이 가자.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나누면 돼요? 5에서 10을 나누면 되는 거죠. 지금 그 다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민나. 그럼 5를 0.5로 나누면 되겠죠? 10%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똑같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제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아까 제가, 일로 와보세요. 아까 가격에다가 에 대안을 붙였죠? 대답해봐요. 네. 그러면 뭐에 대안이 되겠어요? 얘기해보세요. 소득에 대안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뭐에 대한 얘기해봐? 소득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뭐뭐에 대안이라는 게 그냥입니까? 밑으로 내려갑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럼 밑에는 뭐의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 변화율이죠. 지금 어디 하는지도 몰라요. 39페이지 밑에 하고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그럼 뭐의 변화율이 내려가야 되죠? 소득의 변화율이라는 게 내려가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 양이라는 자체가 얘가 반응이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대안이라는 게 여기 붙는다는 거 이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변화율. 자, 그럼 퍼센트예요. 갈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따라서 정상제, 열등제.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할게요.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자, 따라서 정상제. 자, 아까 여러분들이 가격 탄력성은, 자, 따라서 가격 탄력성. 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크기를 본다. 크기를 보는 게 1보다 크냐 작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따라서 방향을 본다. 방향을 본다는 것은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아까 소득이 높아지면 많이 사는 게 정상적인 제어였죠? 따라서 같은 방향. 그럼 플러스면은 정상제가 된다는 거죠. 입사경 값이. 이해 갔어요? 열등제 기억하십니까? 열등제는 같이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방향을 알고 싶다.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니까. 0으로 비교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줄이는 게 따라서 열등제.
열등제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죠? 그럼 열등제가 되겠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넘깁니다. 넘기시면은 계산 문제 하나 보이시나요? 계산 문제는 자 이렇게 할게요. 항상 계산 문제는 약자로 갈게요. 제가 CO에 소득하면 자 따르세요. 소득 탄력성. 자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수요량이 내려가요? 소득이 내려가요? 소득이 내려가고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얘는 항상 따르세요. 소수. 아까는 가격 탄력성은 가수였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대입시켜 볼게요. 1번 갑니다. A제와의 소득이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10%. 자, 그 다음에 양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20%. 자, 같은 방향이죠?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 2가 되죠? 플러스 2는 0보다 크니까 무슨 제? 정상제가 되는 거죠. 그냥 안 되면 옆에 그냥 컨닝 하세요. 그냥 처음은. 아시겠습니까? 무슨 제? 정상제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반대는 마이너스라고 보완제로 우리가 어떤 열등제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잘 따라오셔도 눈물이 납니다, 지금. 두 번째 문제 있어요? 비제의 소득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나요? 10%. 양이 어떻게 됐어요? 어머, 이거 열등제다, 그지? 그럼 10%가 감소했죠? 우리가 5%가, 자, 10%가 감소했죠? 근데 1인데 어떤 걸 붙이셔야 돼요? 마이너스 2를 붙여야 되죠. 무슨 제? 열등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근데 밑에 가시면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얘가 어려워요. 얘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교차라는 건 이제 교차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자, 이것도 따보세요. 교차에 대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차라는 게 내려가고요. 우리가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수요량이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따보세요. 교수. 자, 따보세요. 가수, 소수, 교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건 제가 책에 있는 대로 가볼게요. 책에 보시면은 위에가 YJ, XJ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보세요. YJ, XJ. 자, 따라서 다른 재화가 되겠죠.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시험 문제가 YJ에 대한 수요량에 대한 그래서 이건 따라서 XJ 가격에 대한 자, 따라서 XJ 가격에 대한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또 생각이 됩니다. YJ에 대한 수요량이 되겠죠. 교차라는 건 다른 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 대체제, 보완제 기억나세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빌라 아파트 기억나세요? 커피 설탕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자, 빌라와 아파트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은 빌라 사시겠어요? 아파트 양을 늘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아파트 가격 때문에 그래요? 빌라의 가격 때문에 그래요? 다른 재화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대체제. 자, 그럼 이 방향이 아까 제가 이것들은 다 방향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럼 플러스 값은 무슨 제? 정상제는 여기서 했어요. 갔어요. 대체제라고 하셔야죠. 맞습니까? 어떻게 수강생들이 똑같아요. 내일 가도 이건 무슨 제면 정상제 그러면 큰일 나요. 정상제와 열등제는 소득에서 관련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따세요. 교차 탄력성, 다른 재화의 가격, 다른 재화의 교차의 가격에 대한 내 Y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여기는 정상제가 나와야 돼요? 대체제가 나와야 돼요? 대체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정상제 하면 안 돼요. 이거 무슨 제라고 하셔야 돼요? 대체제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체제는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플러스죠. 그럼 맨 밑에 가시면, 자, 따보세요. 뿔테 안경. 오모타임, 뿔테 안경. 그러면 뿔테가, 플러스는 대체제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저자가 야매 만드시고. 아시겠어요? 자, 뿔테. 그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라는 거죠. 맞나요? 아까 커피 설탕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커피 설탕은 보완 관계지. 잘한다. 기억나시?
그럼 보완제는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나한테 좋은 거지.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 게 나아, 하락하는 게 나아. 하락하는 게 내 걸 더 늘리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설탕에 대한 수요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는 0보다 작으니까 무슨 제? 보완제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갈게요. 지금 교차 탄력성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자, 따라서 교수. 그러면 교차가 내려가고 수요가 올라가겠죠? 교차는 다른 제와 가격이고 내 거는 내에 해당 수요량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차는 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걸 교차니까 아파트, 자, 대체제부터 갈게요. 자, 따라서 아파트 연립주택. 대체 관계죠?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자, 따라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자, 따라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연립주택 수요,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와요. 그럼 아파트를 밑으로 내리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할게요.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과 내가 같이 움직이면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라는 거죠. 반대 움직이면 보완 관계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대체제는 플러스 값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뿔테 안경. 플러스는 대체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커피에 설탕 들어가듯이 아파트에 부지가 들어가죠? 그럼 아파트 가격과 부지는 무슨 관계다? 보완 관계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갈게요. 자, 지금 되게 헷갈립니다. 자, 여기 따서 방향. one more time. 방향. 크기가 아니에요. 이건 방향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그 재화를 선택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뿔테는 암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뿔테. 대체제는 플러스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것만 좀 골라주세요. 그죠? 열등제죠. 대답하세요. 자, 마이너스 되는 게 뭔지를 가져가시면 잡힙니다. 자, 여기는 열등제가 마이너스가 있죠. 무슨 제죠? 열등제죠. 그죠?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면 무조건 열등제예요.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량이 감소했다.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무조건 무슨 제 찍으셔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찍으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열등제가 마이너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를 잡으면 다른 게 보이잖아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면 무슨 제?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뭐죠? 보완제예요. 그죠? 맞습니까? 보완제. 그러면 보완제도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맞나? 대답해요? 그럼 자, 할게. 연습 게임. 자, X제와 Y제가 있어요. 따라서 다른 제와. 자, 손 들어. 같이 움직이면 대체제지.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X제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Y제 수요량이 줄었다.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 보완제예요. 맞죠? 다시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열등제와 보완제는 같습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럼 손을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이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오늘 집에 가서 그 남편분께 있으면은 오늘 주부분들께 얘기해 볼게요. 항상 생활비를 주셔도 그냥입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다시 한번 따라해요.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더 챙겨줍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서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막 바가지를 긁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좀 이게 어떻습니까? 애량을 어떻습니까? 좀 귀엽게 해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죠? 그럼 같이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건 열등제와 보완제라는 얘기죠. 도움 좀 되십니까?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럼 열등제와 보완제는 마이너스죠. 이런 내 자신이 초라해. 나 박사야. 박사야, 기술자야. 기술자. 아시겠습니까? 학회가갖고, 이번 달도 마이너스, 그럼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해요. 아시겠나요? 부산에도 제가 학회에 내려온 경우가 있고, 부동산 학회. 근데 여러분들은 학문을 나왔어, 자격증 따라왔어. 이게 중요해, 이게 많이 할수록 일타 강사야. 알겠죠? 그래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 그럼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고. 아시겠습니까? 같이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이죠. 이해 갔어? 그럼 자, 얘는 그냥이야, 반대 움직여. 반대 움직여. 얘도요, 반대 움직이는 거죠.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재밌다. 자,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여가 뭐야? 여가 뭐야, 여? 보가 뭐야? 뭐야? 마이너스. 같이 움직여, 반대로 움직여.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아시면 다른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꼭 연습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가시면 메뉴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오타 나왔어요. 오타 나왔어. 밑에 공급의 교차가 아니라 따라서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을 좀 고쳐주세요. 41페이지 어딘지도 몰라. 찾으셨어? 41페이지? 여보만 지금 적고 있어 계속. 자, 그러면은 41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메뉴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 네. 찾았어? 네. 자, 봐봐. 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자, 아까 어디에다가 대안이 붙여야 되죠? 가격에 붙여야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뭐에 붙여야 된다고요? 가격에 붙여야 된다고 얘기했나? 기억나나? 그럼 뭐에 대한이라고 보셔야 돼요? 가격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를 보는 거죠. 맞습니까? 교차가 틀었다니까. 교차가 가격 틀었으면 고쳐야 돼. 아시겠지? 그럼 뭐에 대한, 가격에 대한, 뭐의 양, 공급량의 변화를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뭐가 내려가겠어요? 가격이 내려오고 공급량이 올라간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밑에는 뭐가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고, 위에는 공급량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고 퍼센트고 위에가 공급량의 변화율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이따가면 다 까먹기 때문에 문제 풀어봐야 돼. 다 까먹었을 것 같다.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번. 5번 해보시면은 아이씨 아까 했을 때인데 시간 너무 지났네. 5번 있어요. 5번? 5번에 보시면은 자 소득 탄력성이 자 따라서 0보다 작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열동자가 맞는 거죠.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일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이건 가격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공급의 탄력성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1이 기준이다. 1이 기준. 얼마 기준이라고요? 얘는 아직 계산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20%가 증가했어요. 자, 따라서 1이 기준이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 탄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럽니다. 그러면 20%가 상승했는데 10%밖에 못 줄었어요. 따라서 0.5. 자, 따라서 비탄력적,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20%가 상승했는데 만약에 40%가 증가했어요. 자, 이는 따라서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 자,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자극을 하고 싶어요? 반응을 하고 싶어요? 양의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럼 가파르면 비탈, 안만하면 탄력적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까 왜 완전히 서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완전히 서 있으면은 그냥이요, 0이에요. 0. 자, 따라오세요. 완전 비탈했죠? 똑같아요. 아까랑. 그렇죠? 그래서 완전 서 있으면 완전 비탈해지게 되는 거고. 완전 누워 있으면 무슨 탈렸죠? 완전 탈렸죠 되는 거죠. 공급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탈렸죠? 완전 탈렸죠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이제 그래프상 공급의 탄력성을 한번 보는 거죠. 얼마가 기준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 따라서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요. 딱 중간에 있다는 거죠. 중간에 있어서 자 여기서 딱 지나서 이렇게 지는 게 1이에요. 그죠? 무슨 말이냐?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은 자 따라서 가파르다. 똑같아요. 가파르면은 곡선이 완만하겠어요? 이렇게 가파르겠어요? 가파르면 탄력적,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2니까 탄력적이 되겠죠? 그럼 가파르겠어요? 완만하겠어요? 자, 탄력성은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양의 변화를 알고 싶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자극은 똑같은데 반응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럼 요만큼밖에 안 변하면은 탄력적, 비탄력적. 요만큼 바뀌면 탄력적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따라해보세요.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탄력성은 수요나 공급이나 서 있으면 양의 변화가 있어 없어? 얘기해봐. 얘기해봐요. 완전히 없는 거죠. 그렇죠. 누워 있으면 완전히 있는 거죠. 탄력성은 양의 변화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가파르면 비탄력적이죠. 양의 변화가 작고 완만하면 탄력적인 게 비탄력성이 커져 탄력적인 거죠. 오케이? 근데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예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내가 야매를 가르쳐 줄 테니까 44페이지에다가 야매라고 해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야매. 44페이지 그래프들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입니다. 학교 다닐 때.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헷갈린 게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사실 반대다. 반대거든요. 기울기는 서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한테 어떻게 제가 유도하냐면 수요나 공급이나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아까 완전히 서 있으면은 사실 완전 비탄력.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라는 걸 하나만 적으면은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완전히 누워있으면 그냥입니까? 완탈입니까? 완탈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탈. 그래서 탈은 이렇게, 탈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연구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하면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얘기 좀 해봐. 이쪽으로 하면 따라서 탄력적. 탄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가르쳐 드리는데 탄력성은 따라서 양의 변화. 한 번 더 양의 변화. 가격 변화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제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같아요?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얘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탄력성은 양의 변화다. 양의 변화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볼게요. 서 있으면 탈이에요? 비예요? 비고. 얘기해봐요. 자, 누워있으면요. 자, 얘기해볼게요. 가격 변화입니까? 양의 변화입니까? 머릿속에 계속 각인하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서 있으면 양의 변화가 있어 없어? 대답해. 있어 없어? 누우면 있잖아. 안에 누우면 안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서 있으면 뭐다? 비. 누우면 난탈이 되는 거죠. 자, 나 봐봐. 손 줘봐. 서 있으면 비. 누우면 탄. 서 있으면 누우면 비. 탄이죠. 그죠? 다시 할게요. 서 있으면 비. 누우면 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남정 씨 아시죠? 학교론을 배우다가 춤을 발견했습니다. 비탈. 아시겠죠? 그죠? 할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서 있으면 뭐? 누워있으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 탄력성은 따라서 양의 변화. 양의 변화를 얘기하죠. 근데 학교 다니실 때, 자, 따라서 기울기 들어보셨어요? 기울기는 서 있는 정도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밑변물의 높이를 봤을 때 서 있는 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얘는 따라서 기울기가 크다. 서 있을수록 기울기가 큰 거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헷갈린 건 자, 따라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다. One more time.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다. 반대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 있을수록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죠. 대답해야 되는데? 그럼 서 있을수록 기울기가 작다. 기울기가 크다. 크고 누워 있을수록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기울기는 뭘 얘기하냐면 자, 따라서 높이. 자, 따라서 가격에 대한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은 양의 변화의 표현을 얘기하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서 있다는 자체는 이 가격폭이 더 커다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자, 따라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다. 자, 이렇게 볼게요. 서 있으면 비탄력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가 작습니까? 양의 변화가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죠. 대답해요? 기울기가 크다는 건 서 있는 정도에 대한 가격폭이 더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갈수록 그냥이야 기울기는 커. 작을수록 기울기는 작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 기울기를 자, 따보세요. 키울기.
별걸 다 쓴다, 내가, 씨. 그럼 서 있으면 키가 크죠? 그럼 기울기가 크죠? 근데 탄력성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니까 탄력성은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누워있으면 키가 커요? 키가 작아져요? 작아지만 탄력성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어떻죠? 반대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탄력성과 기울기는 같다 반대다 반대 있어야지만 나중에 거미줄 모형을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탄력성만 놓고 기울기는 반대로 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할게. 나봐요. 서 있으면 완전 뭐다? 비. 누워 있으면 탄. 근데 탄력성은 뭐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 있으면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누울수록 양의 변화가 커지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서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가파르면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를 얘기하고요. 누울수록 기울기가 작다는 표현을 쓰겠죠. 아시겠습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작다, 기울기가 크다. 크고 누워있으면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44페이지 그 야매를 적어 놓으셨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그럼 기울기가 탄력성 얻었다? 반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되셨고 넘겨볼게요. 계산 문제를 좀 몇 개 풀게요. 41페이지로 가볼게요. 41페이지. 41페이지로 가시면은 41페이지에 거기 연습 문제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찾았어? 그래서 잘 이렇게 볼게. 내가 아까 수요의 소득 이거 하면 답세 소득 탄력성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소득이 내려가겠어요? 수요가 내려가겠어요? 소득이 내려가고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자, 이걸 놓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41페이지에 1번, 레벨 1, 1번 보고 계십니까? 자, 소득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5%가 증가했죠. 그런가요? 양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10%죠.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죠? 그럼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2는, 자, 따라서 정상제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소득 탄력성이 2는 정상제라고 되어 있죠? 대답해 주세요. 수요량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10% 증가했죠? 대답하십시오. 자, 이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자꾸 이제 이 저자가 내시는 게, 날 보세요. 자, 지금 얘는 어떻게 구하죠? 얘랑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곱하고. 자,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를 얘로 나누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어려웠던 게, 자, 따라서 밑은 나눈다. 그럼 소득을 물어보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얘 알고 얘 하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5%가 증가했겠죠. 대답해 다음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5%가 증가라는 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넘길게요. 3번입니다. 3번. 자, 3번으로 가시면은 소득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죠? 5%. 탄력성이 얼마예요? 2라고 돼 있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거를. 그럼 뭐를 곱하면 돼요? 2하고 5를 곱하니까 10%만큼 증가가 된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얘기할 때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자, 계속 지울 거야, 이거.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야, 지금 봐봐. 얘를 얘로 나누면 되지? 대답해요? 그럼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맞나? 자, 그러면 자, 플러스 2는 정상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떨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열등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맞나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얘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얘는 얼마하고 얼마를 곱합니까? 2하고 5를 곱하시면 되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얘는 따라서 정상제.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이니까 양이 10% 늘어나겠죠. 다 이거예요. 가자. 이해하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게 따라서 밑을 나누는 거죠. 그럼 10을 2로 나누니까 5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러분들 그 밑에 레벨 2, 레벨 3라는 문제 있나요? 이건 숙제로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분들 조금 숙제로 가셔서 이 자체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제가 나중에 도움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별표는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레벨 2하고 레벨 3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아까 제가 탄력성에서 시험 나온다 그랬죠? 나온다면 얘인데 얘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풀어오셔야 됩니다. 풀어오셔야 되는데 오늘 요것만 연습 좀 갈게요. 자, 우리 페이지 넘겨보세요. 연습 게임을 가셔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알아야 되니까 페이지 가셔서 탄력성이라는 것을 5분 동안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로 가죠. 38페이지 가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분수. 분자를 분모로 나누죠? 그런가요? 그럼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라는 걸 알아가셔야 되고. 자, 분자가 커지면 분수도 커지니까 따라서 비례관계. 분수와 분모는 반비례죠? 이걸 알아야지만 모든 계산 문제가 다 영향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오른쪽 갈게요. 자, 따라서 탄력성.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암기하지 마시고요. 절 보세요. 여기 완전히 서 있다는 것은 양의 변화가 있나요? 없죠.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완전 밑으로 쪽으로 하셔야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완전히 누워있으면 양의 변화가 크죠? 무슨 탄력죠? 완전 탄력적인 거죠. 오케이? 자, 탄력성은 양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가파르면 뭐다? 비. 누워있으면 탈이면 끝나게 되는 거죠. 얼마가 기준이에요? 1이 기준이죠. 2는 탄력적, 0.5는 비탄력적인 거죠.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1보다 크다는 거고 탄력성이 작다면 1보다 작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 항상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고쳐주셔야죠. 자, 따라서 크기를 본다. 그 어떻게 돼요? 크기를 보기 때문에 1로 고치셔서 크냐 작냐라는 걸 보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소도 탄력성. 자, 머릿속에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럼 열등제와 보완제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같이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그럼 열등제로 가시면 정상제로 따라오는 거죠. 제 말이 맞나요? 넘겨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탄력성도 대체제가 반대 방향이에요? 보완제가 반대 방향이에요? 보완제가 마이너스였잖아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뿔테 안경. 뿔테 안경.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대체제는 같이 움직인다. 보완제는 반대로 움직인다. 아시겠죠?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44페이지 가셔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아까 제가 요 그림 그려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서 있으면 B죠? 대답해봐요. 누워있으면요? 탈이에요. 근데 항상 그 탄력성이라는 건 뭐의 변화를 얘기합니까? 양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서 있으면은 그냥요, 양의 변화가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 누워있어도 탄력적이라는 거죠. 맞나요? 기울기는 반대라고 얘기했나요? 그러면 서 있으면 기울기가 크죠? 크면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비탄력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할게요. 서 있으면 탄이에요? 비예요? 누우면? 따라서 양의 변화. 양의 변화를 갖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서 있으면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가격폭이 크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막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42페이지 레벨 2와 레벨 3는 숙제 해보셔야 돼요. 숙제를 해오신다는 얘기는 연구를 계속 하신 다음에 저를 들으셔야지만 먹히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